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쓴 책 1219 끝이 시작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구술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정리를 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 박정희의 프레임은 선거를 과거에 묶어버렸다. 노무현을 넘어서는 것이 노무현을 이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안다. 꼭 그렇게 하겠다. 이게 결기 어린 표현인데 한 그 주위의 측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 저도 그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1년 만에 나왔죠. 1년 만에 나왔는데 그 자기 성찰 그리고 반성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약간 섞었지만은 자기 성찰과 그 반성이 있었고 그건 내가 평소에 준비가 부족했다. 실력이 부족했다. 그 우선 이 부분부터 채우겠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또 이렇게 하고 높이 평가했죠. 그렇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의 함의는 문재인은 당연히 대통령감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도 좀 이렇게 좀 아부성 발언 좀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어쨌든 그만큼 주선한 사람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것이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이 완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을 완수하는 길이 그 노무현을 뛰어넘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언론을 보면은 어떤 인사하는 부분이나 이 청와대 직제 개편 부분이 노무현 그 참여정부 시절을 좀 벤치마킹하는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건의도 없애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기본 틀은 맞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맞았기 때문에 그때의 정권이 지금 연장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정부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기라고 표현을 했죠. DJ 노무현 정부에서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거는 옳아요. 옳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조금씩 실패했던 부분들 뭐 그걸 복귀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그렇죠. 인사 문제. 저는 인사 문제를 보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 계속 비판이 나왔던 게 인사 실패. 해전문 인사였습니다. 해전문 인사. 그리고 인사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해전문 인사 하다 보니까 인사를 실패하는 거죠. 딱 제한된 사람만으로 그 특히 그 86 참모들 그 제한된 사람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실패했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 강론 부분에서는 뭐 반면교사를 삼을 건 삼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책을 좀 썼는데 제 책에도 묘사를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다. 보통 이제 우유부단하고 잘 결정 안 하고 빨리 얘기 안 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저는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7대 때 당시 여당 의원이면서 교육위에서 교육부총리하고 강하게 부딪혔어요. 교육부총리는 사립대학교 입장을 그 변호했고 우리는 이거 아니다. 학부모 학생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등급제 갖고 붙었는데 등급제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양쪽을 중재한다고 저도 부르고 교육부 총리도 총리 공간에 불러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또 반반 나뉘었어요. 근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으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비서실장 이정훈 정책실장은 저하고 같은 주장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육부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쫙 깔고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제가 주장하는 이 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 끝에 앉아있던 문재인 실장이 관두세요. 지금 뭐라 그러셨나요? 관두신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간두시지 말고 지금 간두세요. 저도 그 내용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총리가 놀라갖고 이해찬 총리가 지금 싸우자고 한 게 아닌데 그 말을 만류한데 그 말을 또 뚫고 지금 그만두세요.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서 읽었을 때는 민주당 초선 의원이라고만 나왔는데 그 봉도사님이었어요. 예.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거의 이제 뭐 그 수석 장관급 위치에서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났었는지 몰라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너무 보아 직원들 의견을 다 정치를 하면은 이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단력, 그런 결단력을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가시를 해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 이미지상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르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토론회 할 때도 뭐 목사님이라고 그랬나요? 뭐 별명 그 명칭을 붙인 게. 그렇죠. 목사님이라는 별명 성직자. 성직자라고 붙일 정도로 한 분은 술 취한 옆집 할배. 낮술 먹은 시골 노인. 그렇게 평가를 했고. 화난 전교 1등. 하나는 전교활동도 있었고 어쨌든 국민들 내리에는 그렇게 박혀 있는데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정말 가담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저는요 그분이 운명처럼 맞이한 게 이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난 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면 공수부대 특전사에 있었거든요. 특전사 중에서 수중폭파팀은 특전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 아니에요. 그거는 해병대 수색대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직업이에요. 근데 수중폭파, 수중침투, 수중폭파였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숨을 오래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을 인내를 갖고 마지막 폭파라고 하는 결단력 있게 한 방을 빵 치고 나오는 거죠. 이 운명이 이분이 갈 길을 난 미리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지금 좀 민망하죠 듣기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숟가락 또 드시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단점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에 나올 거 다 나왔고 검증될 거 다 검증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우리 허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얘기가 2500년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권력자가 기가 승할 때 비판하지 마라.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권력이 승할 때 비판하냐. 권력이 하강할 때 비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실은 그걸 좀 비겁한 짓이.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야 되는데. 맹자 선생님도 좀 비겁했었네. 지금 또 워낙 그 새 정부 상황이 워낙 그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허니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론이 분열된 문제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오죽하면 외신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어려운 지위에 앉았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잘해라. 국민의 칭찬은 문재인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숟가락 얼른 얹혀요. 이럴 때.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얹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길 건지 짧을 건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우리 이러다 청와대에서 부르면 어떡하지? 안 들어간다 그러지 뭐. 어차피 안 부를 거니까. 그렇죠.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이게 청와대와 이걸 잘하는 분들이 그 청와대 이제 그 광화문 청사가 정부종합청사가 68년도에 지어졌대요. 그래서 저게 도청의 무방비례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위원회도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죠. 정상들이 자주 오면 청와대 경내에서 환영식이 열려요. 공식 환영식. 그렇죠. 군악대까지 하고 영빈관이죠. 영빈관. 그 앞에 마당에서. 앞에 마당에서. 의장대도 하고 뭐 이런 식도 있고 또 외국 정상들과의 오찬 만찬도 그 영빈관에서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 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물론 뭐 경호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조정하면 될 거예요. 교통 문제나. 예. 그렇다면은 대안을 마련해 놔야죠. 그런 부분에 청와대 공식 행사 같은 것을 어디서 할 것이냐. 예. 지금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그냥 세종시로 확 옮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 부처 옮겨가지고 예.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이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낸다는데 옮겨요. 국회도 옮기고. 옮기려면 다 옮겨야죠. 다 옮겨야죠. 청와대 국회 다 예. 옮겨야죠. 알겠습니다. 노무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것 딱 하나. 저는 그 청와대가 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된 것이 예. 비밀주의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정보의 공개. 예, 정보 공개. 그것을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개와 소통. 그렇습니다. 문재인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영남고 송국건 서울지회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등록갑니다. 그거랑 그거는 똑같은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도 좀 이렇게 좀 아부성 발언 좀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어쨌든 그만큼 주선한 사람이고 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것이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 이런 것이 완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을 완수하는 길이 그 노무현을 뛰어넘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언론을 보면은 어떤 인사하는 부분이나 이 청와대 직제 개편 부분이 노무현 그 참여정부 시절, 예. 참여정부 시절을 좀 벤치마킹하는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건의도 없애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예. 어쨌든 기본 틀은 맞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맞았기 때문에 그때의 정권이 지금 연장이 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정부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기라고 표현을 했죠. DJ 노무현 정부에서 3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거는 옳아요. 예. 옳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조금씩 실패했던 부분들 뭐 그걸 복귀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그렇죠. 인사성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약간 섞었지만은 자기승찰과 그 반성이 있었고 그건 내가 평소에 준비가 부족했다. 실력이 부족했다. 그 우선 이 부분부터 채우겠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또 이렇게 하고 높이 평가했죠. 그렇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의 함의는 문재인은 당연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쓴 책 1219 끝이 시작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구술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정리를 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 박정희의 프레임은 선교를 과거에 묶어버렸다. 노무현을 넘어서는 것이 노무현을 이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안다. 꼭 그렇게 하겠다. 이게 결기 어린 표현인데 한 그 주위의 측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다. 저도 그것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1년 만에 나왔죠. 1년 만에 나왔는데 그 자기 성찰 그리고 반성 문제 저는 인사 문제를 보는데 그때 참여정부에서 계속 비판이 나왔던 게 인사 실패. 해전문 인사였습니다. 해전문 인사. 그리고 인사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해전문 인사 하다 보니까 인사를 실패하는 거죠. 딱 제한된 사람만으로 그 특히 그 86 참모들 그 제한된 사람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실패했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 강론 부분에서는 뭐 반면교사를 삼을 건 삼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책을 좀 썼는데 제 책에도 묘사를 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사람이다. 보통 이제 우유부단하고 잘 결정 안 하고 빨리 얘기 안 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